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호입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어떻게 주말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토탈 원이 아니군요. 토탈 3로 되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토탈 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원 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뭐 저항을 좀 받고 있다, 뭐 하지만 잘 버텨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가 위로 갈 건지 아니면 아래로 좀 조정을 보일 건지, 일단은 뭐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자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잘 버티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이 제가 여기 5라고 써놓은 자리가 이제 파동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5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이렇게 지지선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뭐 더 이상 깨고 내려오지 않고 잘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본다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토탈 원 차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여기 한 1.095T, 뭐 대략 한 1.1T 정도 되는 건데 1.095T를 아래로 깨고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 온다면 이제 일단 조정의 시작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지만, 그 전에는 섣불리 또 조정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토탈 2예요. 토탈 2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참 종목을 또 다른 걸로 좀 바꿔놔야지 이거. 이거 지금 참 어렵네요. 조용한 종목으로 좀 잠시 바꿔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토탈 1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트렌드의 저항, 그리고 뭐 가격 트렌드의 저항, 이렇게 보시면 일단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막 강력하게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토탈 1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결국 그러니까 비트에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토탈 3 보겠습니다. 다 제외한 차트죠. 이더, 비트 다 제외한 차트.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사실 이 토탈 2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토탈 2하고 전고점을 일단 못 넘어섰다는 게 상대적으로 뭐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여기 돌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비트가 여기서 조정을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는데, 조정하는 동안은 어쨌든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종목별 회복력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가능성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횡보를 한다면 여전히 알트 쪽에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동시다발적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차트가 좀 이렇게 좀 모양새를 잘 갖추는 종목 위주로 산발적으로 일단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도미너스 차트 보겠습니다. 도미너스 차트. 자,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도 뭐 지금 비트가 잘 버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이렇게 내려올지, 뭐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수렴형 형태를 띠고 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만들었던 것처럼 작은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트가 잠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이 비트가 내려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도미넌스가 알트들의 어떤 약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차트의 흐름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뭔가요? 프랙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이까지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박스 2021년 4월달 5월달 정도부터 형성된 이 박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다 돼가죠. 2년간의 박스를 과연 위로 돌파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봐요. 물론 잠시 돌파할 수는 있어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비트가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알트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트는 물론 조금씩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상장 이거를 뭐 사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게 마이닝 된 것만으로 이게 그 시총을 따지는지 아니면 그 상한선으로 시총을 따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마이닝 된 걸로만 따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상한선이 비트는 2100만 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 알트들은 아무래도 뭐 그냥 상장시키면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니까 비중이 자꾸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상단선을 혹여 넘어선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뭐 70%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여기 요 하단선 여기가 아주 뭐 진짜 맥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맥스로 그 정도를 맥스로 보는 게 제 기준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럴 때는 사실 뭐 딱 봐도 그냥 거의 비트만 있을 때잖아요. 90% 막 이럴 때니까. 그죠? 그러다가 알트들이 상장되면서 푹 떨어졌을 거고. 그죠? 자, 뭐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일단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만약에 저는 이 57%대까지 가는 것도 정말 비트가 만약에 진짜 연속 상승을 급격하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5%의 시나리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가격으로 얘기하면 버전 6.0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가 만약 가동된다는 가정 하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제 도미넌스 차트까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봉이고요. 날봉이라고 써있죠, 얘네들은. 자, 일봉이에요, 일봉. 자, 일봉인데요. 지금 뭐 어쨌든 저항권에 들어선 거는 확실해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보시는 바대로 여기 그죠? 여기 깨기 전에 이 자리 깨기 전에 아주 진통을 심하게 하다가 강력하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자리를 생각한다면 이게 뭐 이 정도 지금 이게 조정하고 있다? 이게 뭐 엄청난 조정이라고 생각은 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저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 저항의 그 강도에 우리가 이 강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게 잘 버텨서 뚫어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섣불리 매수도 매도도 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타이밍이니까 양매도 전략이 원래는 그 옵션 양매도 전략이 주요해요. 그러니까 옵션 양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수익을 좀 가지다가 손 좀 당연히 걸고 해야겠죠. 그러다가 수익이 나면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빠지는 것 같다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양매수 전략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주식할 때 그러니까 지수 옵션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거래는 안 해봤어요. 이 그 선물까지는 거래를 해봤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강력한 저항을 지금 그나마 잘 버텨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4시간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시간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저렇게 강력한 저항이 오면 이렇게 신고가 잘 안 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리고 나면 한 2번 정도 때려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어떤 저항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또 때리고 또 신고가 떠나고 이렇게 위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강력한 뭔가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좀 있었지만 다시 위로 올라서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유가 옛날도 아니죠. 작년인가요? 유가 이렇게 올라갈 때 100 몇십 불 올라갈 때 그때 당시에 이제 70불대인가요? 80불대인가요? 이렇게 움직임이 이런 추세가 중요한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일봉으로 본다면 이 추세 위에서 장중에는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일봉의 만약에 관점에서 한번 만약에 이 추세를 보면 지금은 이제 예로 보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세 위에서 종가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추세 위에서 종가는 이 추세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 위에서 종가가 계속 형성이 되니까 이 밑으로 종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매도로 나서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느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라면 좀 하여튼 차라리 관망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매수를 하기도 사실 부담이 되는 자리고 매도를 하기도 상당히 부담되는 건데 그냥 뭐 매수를 한다면 그냥 짧게 뭐 매도도 마찬가지지만 짧게 뭐 손절을 밑에다 걸고 짧게 걸고 뭐 여기서는 뭐 걸어볼 만한 게 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저점이 중요하니까 이 저점이 한 26,000 얼마 정도 되나요? 뭐 지금 볼까요? 저희가 26,000 한 688불인데 뭐 하여튼 요 밑으로 살짝 아래로 걸고 싶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걸어 놓고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 과정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럼 매수를 하느냐. 그 대신 최대한 여기에 붙여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내려왔을 때를 찬스를 잡아서. 지금은 조금 간격이 한 뭐 1000불 정도 1000불 이상 벌어져 있는데 그 전에 했었어야 돼요. 1000불 이하로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저라면 버텨볼 것 같아요. 매수를 차라리 매도는 사실 왜 뭐 매도가 뭐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매도는 조금 저는 만약에 매도를 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쳤으면 이 위에서 매도를 트랩 잡을 때 요 근처에서 트랩을 잡고 그냥 견뎌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매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계속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수는 이제 만약에 요 자리에서 만약에 한번 딱 걸고 시도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실패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점을 어디로 보느냐인데 기준점이 보통 이제 요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따지면 여기 한번 쭉 올라가다가 한번 접힌 자리 요 정도 자리도 볼 수 있고 그다음 그다음 기준은 뭐 여기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신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가 워낙 밑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 근처 내려왔을 때 그때 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1000불 이상 벌어졌으니까 좀 애매하고 만약에 조정이 내려와서 지금 얘가 지금 보시면
요 라인에서 계속 저점이 형성되잖아요. 요거 빼놓고는. 그러면 요 라인 근처 에서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한번 승부를 거는 거죠. 그렇다고 또 무리를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렇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살 때 뭐 이 정도 건다면 내 자산의 뭐한 저랑 한 2%? 2%에서 맥스 정말 진짜 자신 있다 하면 5%까지 손절을 각오하고, 그 정도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 손절 나갔을 때 내 자산의 2%에서 5% 정도, 그 정도 걸고 하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5% 정도야 깨져도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니까요. 맥스로 보더라도 벌 땐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뭐 지금 움직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 보시면 상대적으로 저항이 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전고점 일단 뚫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점들을 벗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 왜냐면 지금 비트 관점으로 보면 이 자리, 지금 비트는 이 자리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시면 뭐 아직도 작년 7월 6월 저점인가요?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갔던 그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크게 보면 또 비트랑 별 차이가 없네요. 원래 비트가 지금 때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날짜로 따지면 원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은 이미 한번 여기서도 뚫어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짧은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약하다. 힘의 기울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나 크게 보면은 뭐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네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의 낙폭이 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컸었는데 그 다음 저점이 좀 높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근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 하락한 다음에 다시 저점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여기 우식 흔들었다. 뭐지? 여기 또 락이 안 걸려져 있어가지고 일단 지워버려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만 따지면 비트가 세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더리움도 뭐 아주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만 비트라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비트 쪽 골드나 실버 뭐 이런 거에 쏠리는 그 비중이 다르잖아요. 골드에 확연하게 쏠렸었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비트에 확연하게 쏠리는, 그러니까 골드하고 실버의 어떤 느낌으로 이더리움을 실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지금 다음은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이 이번에 어쨌든 제법 뭐 못 움직이다가 뭐 조금 움직여 주긴 했는데, 지금 그냥 뭐 이제는 수렴의 관점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일단은 뭐 수렴의 관점이니까, 수렴의 관점일 때는 사실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원래는 뭐 이런 거 돌파하는 국면에다가 탁 대응을 하면 이제 가장 좋은 거였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한번 제가 지난번에 요 고점 부분에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한번 빠져나오는 게 무조건. 그리고 얘 스타일이, 리플의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거래를 좀 많이 해봤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은 뭐 좋은 점이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물량 뛰기를 초기에 이렇게 딱 움직일 때 초기에 그래도 빠르게 대응하면서 왕창 들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인이 어떤 것들은 막 거래가 잘 많이 안 돼가지고 초기에 뭐 진짜 돈 1,000만 원 사기도 힘들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리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옥과에 뭐 기본적으로 막 한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리플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리플이 볼까요? 만약에 여기 그 업비트 기준으로 본다면 리플이 한옥과에 지금 보면 한 60만 개에서 100만 개. 그러니까 한 50만 개에서 100만 개니까 100만 개면 얼마인가요? 100만 개면 500원이니까 지금 600원이니까 100만 개면은 600원이니까 6억 정도. 그죠? 한옥과에 뭐 몇 억씩 깔려 있으니까 거래하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짜잘한 코인에서 거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비트를 거래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메이저 코인들.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좀 그 저렴한 코인들 중에서는 뭐 한옥과에 진짜 뭐 얼마 사기 힘든 코인들 꽤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상대적인 메리트는 있다는 거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오스 보겠습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는 뭐 상대적으로 뭐 진짜 지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어쨌든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상승 탄력도 별로 없고 움직일 때가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오스를 가끔가다 거래를 하는데 뭐 진짜 뭐 먹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먹는 건 어렵진 않은데 많이 먹기는 어렵다. 먹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많이 먹기는 어렵다. 뭐 이런 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리스크는 그만큼 조금 작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거래 자체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래.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좀 거래하기가 물량이 좀 적지는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거래하기가 나쁘진 않다. 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통 한 4만 개니까 1,500원짜리 4만 개니까 뭐 만 개면 뭐 한 1,500원짜리 만 개 해봐야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한 2만 개에서 뭐 지금 현재 움직일 땐 좀 달라지긴 해요. 만 개에서 한 4만 개, 4만 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호가가 뭐 5원 단위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 정도면 뭐 아주 원활하게 거래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근데 뭐 한 몇 천만 원 거래하시는 분들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자, 솔라나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알트들이 다시 한번 좀 뭔가 알트들의 힘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불규칙 파동 나왔기 때문에 신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지지선 뭐 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나는 저점이었어 라는 정도의 어떤 걸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데, 뭐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사이클상으로는 빨라질 수 있는,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좀 빨라질 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뭐 단순하게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40불, 그리고 맥스로 본다면 한 45불 정도까지 일단은 한번
그렇게 따지면 한 100%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불이니까요. 그래서 40불에서 여기 이제 이런 저항들은 이미 다 겪은 거니까 이 저항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뚫어낸다면 여기 한 27불 뭐 이런 이 정도 라인이 뚫리면 40불에서 한 45불 맥스 한 50불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저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움직여 주면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 한번 보면 제가 뭐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코인이에요. 엎어진다고 이전에 그죠? 엎어진다 강력하게 저도 매도도 쳤었고 그랬던 코인인데 지금 보시면 1, 2, 뭐 3, 4, 5 이렇게 파동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파동은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파동이 하락 파동이 끝났으니까 뭐 적어도 반등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법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반등이라면 지금 A, B, C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등이라면 A, B, C 이렇게 A, B, C가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뭐 맥스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50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만약에 이제 A, B, C가 아니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이고 2고 그다음에 1, 2, 3, 4, 뭐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그러면 뭐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어쨌든 뭐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는 제법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가 뚫린다는 전제하죠. 일단은 전제. 그리고 지금 여기의 저항은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를 돌파 못하고도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만큼 만약에 이제 횡보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상당 기간 있을 것 같아요. 상당 기간 좀 지리할 수 있어요. 뭐 한두 달 이렇게 끌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조금 그래도 견뎌볼 수 있어 라는다면 이 하단 라인 근처에서 뭐 20불 뭐 이런 좀 언더로 보고 대응하시면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 아발란체. 자, 아발란체도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 움직임이 아주 뭐. 자, 그래서 일단 아발란체도 지금 안정적으로 저점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저점이 형성됐고 이렇게 지금 또 반등을 줘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뚫으면서 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뚫리면 일단 뭐 이 정도 뭐 대략 한 30불 내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지금 자리에서 보면 한 100%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략 뭐 그 정도 내외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목표치 달성이 아무래도 좀 확실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원래 뭐 이 정도 보면 되는데 뭐 매틱 맨날 얘기하던 거니까 매틱을 좀 올려놔야 되겠다. 매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대에 이런 추세대에 일단 머물러 있다. 아직 뭐 깨지지도 않고 뭐 살짝 깨져도 상관은 없는데 트랩을 보이고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직 이 하락에 대한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약간 반락 그리고 여기서 뭐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반등 주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지 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노란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충분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하여튼 소규모로 진입을 해보고
잘 지지가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이 돌아 나가는 어떤 국면이 나타나면 매수로 대응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아직은 알트보다는 비트의 무게를 둔 거래가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비트는 움직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고 어느 쪽으로 튈지 판단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로 이렇게 수익이 잘 난 사람들은 약간의 리스크 벌었던 자금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좀 이걸 뭐 쿠션으로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익 쿠션을 통해서 만약 성공하면 왕창 벌어버리는 거죠. 더 그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코인 방송, 코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지하고 싶은 게요. 일단 제가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이게 전체 시장을 정리하는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Q&A 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도가 높으면, 뭐가 됐든 Q&A 하는 시간을 한번 생방송을 한 1시간 정도만 그 대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너무 그냥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까 요일을 정해서 Q&A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호응, 댓글이 진짜 왕창 달려준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비트가 됐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어요. 그 대신 1시간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1시간 정도 한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런 정도 양일 중에 하루 정도 해가지고 장 끝나고 한 4시 전후로 시작을 해서 맥스 5시까지 Q&A 시간, 어떤 질문이 됐든 종목 뭐 분석이 됐든 그 외에 모든 거. 그 대신 이제 뭐 제가 노하우가 막 노출될 수 있는 거는 얘기를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좀 약간 좀 한도는 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호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